오늘도 당신은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쉬어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잠을 자도 피곤이 남고 주말이 와도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죄책감이 올라오고 해야 할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그 상태로 하루를 또 시작하는 사람이 지금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번아웃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조용히 참고, 조용히 미루고, 조용히 웃으면서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예전엔 어렵지 않던 일조차 감당이 안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약해졌나? 내가 게을러졌나? 내가 망가졌나? 하지만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번아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오래 강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에너지 시스템이 고장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강해지는 방법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공자와 노자와 석가모니가 마음의 과열을 어떻게 시켰는지 지금 우리의 언어로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곁을 지켜주세요. 댓글에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요즘 당신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오늘의 숨구멍이 될 수 있습니다. 번아웃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에너지를 쓰는 속도가 회복되는 속도를 오래 앞질렀다는 것입니다. 마치 계속 물을 퍼내기만 하고 채우지 않은 우물 같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차린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몸의 신호가 아니라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은 당신을 멋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책임감이 과해지면 당신을 소모품처럼 다루게 합니다. 해야 한다는 말이 점점 늘어나고 쉬어도 된다는 말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음이 말합니다. 더는 못하겠다. 석가모니는 고통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눈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시선으로 보면 번아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과를 붙잡고, 평가를 붙잡고, 관계를 붙잡고, 나의 이미지까지 붙잡습니다. 무거운 것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손이 아픕니다. 손이 아픈데도 놓지 못하면 결국 손은 굳어버립니다. 번아웃의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놓지 못해서 굳어버린 마음. 그러니 회복의 첫걸음은 더 잘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번아웃이 해야 할 일의 양 때문에만 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해야 한다고 믿는 방식 때문에 더 크게 옵니다. 완벽해야 한다. 항상 친절해야 한다. 실수하면 끝이다. 이런 믿음들이 당신을 성실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당신을 계속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석가모니가 가르친 알아차림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금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을 나 자신으로 착각하지 말라. 피로가 올라오면 피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 무기력함이 올라오면 무기력함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 알아차림은 해결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분리가 생기면 숨이 조금 들어옵니다.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무기력이 올라오는 중이다. 나는 끝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다. 상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정체성은 바꾸기 어렵지만 상태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노자의 길을 봅시다. 노자는 삶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힘이 오히려 삶을 거칠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물을 보세요. 물은 이기려고 흐르지 않지만 결국 가장 멀리 갑니다.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 바람과 싸우지 않지만 뿌리로 버팁니다.
번아웃은 바람과 싸우느라 모든 힘을 써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자가 주는 처방은 더 세게가 아니라 조금 덜입니다. 조금 덜 계획하고, 조금 덜 증명하고, 조금 덜 비교하고, 조금 덜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번아웃에 빠진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과잉 보고를 합니다. 왜 쉬어야 하는지, 왜 힘든지, 왜 미루는지 끝없이 설명하려 합니다. 그 설명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지칩니다. 설명조차 에너지를 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노자의 무의는 멈춤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힘의 낭비를 줄이는 선택입니다. 지금 당신의 에너지가 100이 아니라 30이라면 30에 맞는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30의 몸으로 100의 하루를 억지로 돌립니다. 그러면 시스템은 과열되고 마음은 경고등을 켭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30의 에너지로 산다. 그래서 오늘의 기준을 바꾼다. 이 문장은 패배 선언이 아닙니다. 현실 선언입니다. 현실을 인정하면 마음이 조금 정직해집니다. 정직해지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오늘 꼭 해야 하는 한 가지, 오늘 미뤄도 되는 한 가지, 오늘 내려놓아도 되는 한 가지. 이렇게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노자의 언어로 말하면 과한 것을 덜어내어 흐름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목표가 아니라 목표의 다이어트입니다. 목표를 줄이면 죄책감이 줄고, 죄책감이 줄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회복이 빨라지면 다시 걸을 힘이 생깁니다. 이제 공자의 길로 가봅시다. 공자는 마음을 공중에 띄우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리듬과 태도 속에서 마음을 세우려 했습니다. 번아웃이 무서운 이유는 일상 전체가 무너지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일을 못하겠고, 사람을 만나기 싫고, 스스로가 싫어지고, 내일이 두렵습니다. 이때 공자가 줄 수 있는 것은 리듬입니다. 리듬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반복 가능한 작은 규칙입니다. 번아웃에서 회복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규칙을 다시 만듭니다. 정해진 시간에 물을 마십니다. 정해진 시간에 햇빛을 봅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화면을 줄입니다. 이런 작은 규칙들이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웁니다. 공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스스로를 대하는 예의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는 예의. 내가 나를 함부로 쓰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함부로 쓰기 어렵습니다. 번아웃은 종종 경계가 사라진 삶에서 옵니다. 일과 나의 경계가 무너지고 타인의 요구와 나의 한계가 섞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는 경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은 쉬는 시간. 이것은 내 시간이야. 이런 문장들이 경계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하나 풀어야 합니다. 번아웃에서 쉬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쉬는 것은 수리입니다. 고장난 차를 계속 몰면 더 큰 사고가 납니다. 쉬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기 위한 정비입니다. 그런데 번아웃에 빠진 사람은 쉬는 동안에도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쉬고 있는데도 쉬지 못합니다. 누워 있으면서도 생각이 채찍질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다른 사람은 더 열심히 해. 너는 뒤처지고 있어. 이 생각들은 회복을 막습니다. 석가모니의 시선으로 말하면 이것은 고통 위에 고통을 얻는 방식입니다. 피로 위에 죄책감을 얹고 무기력 위에 자책을 얹습니다. 그래서 번아웃 회복의 핵심은 죄책감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죄책감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쉬는 중이다.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이다. 회복은 내 책임이다. 이 문장은 마음을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는 규칙입니다. 노자의 방식으로 더 단순히 말하면 과한 힘을 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할 일은
자신을 몰아치는 가속 페달을 더 밟는 게 아닙니다. 엑셀에서 발을 떼는 일입니다. 발을 떼야 차가 진짜로 멈춥니다. 공자의 방식으로는 하루의 가장 기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잠을 망치지 않는 것, 밥을 건너뛰지 않는 것, 사람에게 날카롭게 굴지 않는 것, 내가 나에게 무례하지 않는 것. 이 기본이 돌아오면 신기하게도 마음은 다시 일을 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번아웃은 일을 싫어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상태가 회복되면 싫음이 아니라 가능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회복의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현실적이고 반복 가능한 것들입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해도 됩니다. 첫째, 수면의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번아웃 상태에서는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지쳤는데 마음은 경계 상태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잠을 자야 한다는 압박을 줄이는 것입니다. 잠은 압박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는 잠을 목표로 하지 말고 휴식을 목표로 해보세요. 눈을 감고 10분만 누워있기, 숨을 길게 내쉬기, 어깨를 바닥으로 내려놓기. 이 작은 휴식이 쌓이면 수면은 따라옵니다. 둘째, 정보의 열을 낮추는 것입니다. 번아웃은 과한 정보, 과한 소통, 과한 비교에서 자랍니다. 특히 밤의 스크롤은 마음의 회복력을 갉아먹습니다. 오늘은 화면을 줄이는 것을 의지가 아니라 환경으로 해결해 보세요. 휴대폰을 침대에서 멀리 두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셋째, 해야 할 일을 줄이는 것입니다. 번아웃 상태에서는 동기부여보다 감량이 필요합니다. 할 일을 줄이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노자의 말처럼 덜어야 흐릅니다. 오늘은 일정을 하나 취소해도 됩니다. 오늘은 답장을 늦게 해도 됩니다. 오늘은 완벽한 정리를 포기해도 됩니다. 그 대신 회복에 투자하세요. 회복은 내일의 성과를 만드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넷째, 마음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번아웃이 오면 나는 쓸모없다 같은 문장이 마음에 붙습니다. 공자의 길에서 보면 이것은 존재를 성과로만 재단하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오늘의 생산량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성과가 아니라 사람이다. 나는 도구가 아니라 삶이다. 나는 오늘 쉬어도 되는 존재다. 이 문장은 나를 느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인간으로 되돌립니다. 다섯째, 관계의 압력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번아웃은 혼자 버티는 시간이 길수록 깊어집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때 해결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상태를 공유하면 됩니다. 요즘 나 좀 지쳤어. 요즘 나 쉬어야 할 것 같아. 이 한 문장은 부끄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회복을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공자의 언어로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함부로 쓰지 않는 관계의 예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있다면 지금 잠깐만 숨을 내쉬고 다시 함께 걸어가 봅시다. 댓글에 한 단어만 적어도 좋습니다. 피로, 무기력, 죄책감, 압박, 공허 같은 단어여도 괜찮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마음은 조금 정리됩니다. 이제 번아웃의 가장 깊은 층을 만져봅시다. 번아웃은 단지 일이 많아서만이 아니라 의미가 말라서 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왜 하는지 모르겠을 때 마음은 더 빨리 탑니다. 이것은 노자가 말한 흐름이 끊기고 공자가 말한 리듬이 무너지고 석가모니가 말한 집착만 남은 순간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큰 꿈이 아니라 작은 의미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의 작은 이유 하나, 오늘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 하나, 오늘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 하나. 큰 이유가 안 떠오르면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오늘 나는 내 몸을 지킨다. 오늘 나는 한 사람에게 부드럽게 말한다. 오늘 나는 나에게 무례하지 않는다. 이 작은 의미가 쌓이면 삶은 다시 숨을 쉽니다. 번아웃의 회복은 직선이 아닙니다. 좋아졌다가 다시 꺼지고 괜찮아졌다가 다시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 때문에 우리는 자주 좌절합니다. 왜 또 이렇게 됐지? 왜 나는 끝까지 못 가지? 하지만 회복은 원래 그런 모양입니다. 근육이 회복될 때도 통증이 오르내립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상태가 오르내리는 동안에도 방향이 회복 쪽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기준을 바꿉시다. 완벽한 회복이 아니라 회복 방향의 하루, 큰 도약이 아니라 작은 안정의 반복, 석가모니의 관찰과 노자의 덜어냄과 공자의 리듬은 모두 반복의 기술입니다. 오늘 하루에 하나만 정해보세요. 햇빛 5분, 물 2잔, 식사 한 끼는 꼭 그 중 하나만 해도 됩니다. 하나를 해냈다면 오늘은 이미 회복에 투자한 날입니다. 번아웃의 마음은 늘 더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회복의 마음은 이미 했다고 말해줍니다. 이미 했다는 감각이 쌓이면 자책이 줄고 자책이 줄면 숨이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당신은 망가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충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충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채찍이 아닙니다. 콘센트입니다. 콘센트는 수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햇빛일 수도 있고 경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만의 콘센트를 찾는 것이 번아웃을 지나가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오늘 밤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된다. 나는 내일의 나를 믿는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쉬어준 덕분에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는 멈춤입니다. 그리고 멈춤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자세입니다. 당신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문장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을 눌러 다음 밤에도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는 이 이야기들이 더 많은 지친 마음에게 닿게 해줍니다.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지금의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